오늘 미국 3대 지수 뭐 보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습니다. 유럽장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아시아장 유럽장까지는 괜찮았는데 중국은 대만 관련돼서 불안정성이 이제는 좀 해소되고 정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보합을 끊었는데 그럴만도 하죠. 세차게 내려오던 것이 일시적으로 조정이 끝나고 강력하게 쭉 밀고 올라온 게 한 3주 정도 되거든요. 주봉으로 보면 3주 밀고 올라왔나요? 네, 여기서부터 밀고 올라서 하나, 둘, 셋, 3주 밀고 올라왔죠. 눈치 보기를 하고 있고 최근 이거 밀어 올린 게 기업 실적 그리고 어제 PMI 지수도 긍정적으로 나왔죠. 경제 글로벌 경제를 일단 한번 점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중국의 PMI 지수를 볼까요? 제조 PMI 지수 카이신에서 나온 중소기업까지 포함된 이런 것들을 보면 제조업은 지난번 코로나 그 강력한 봉쇄 때문에 급락했다가 반등하고 그 강도를 유지하지는 못하고 다시 밀렸고요. 중국 통계당국에서 내는 거는 오히려 경기 수출 국면으로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반등 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진 않았죠.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 그 다음에 서비스업 분야를 보면 서비스업은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때 뭐 상하이 강력봉쇄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반등하고 잘 버티고 있고요. 이거는 뭐 카이신이나 중소기업까지 포함된 거, 그 다음에 대기업만 가지고 있는 거 상관없이 지금 서비스업은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중국 종합지수로 놓고 보면 이제 서비스업 제조업 다 합한 거죠. 50 상단 위에서 지금 잘 버티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시장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주시장이 요새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밀리고 있는데 PMI 지수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시진핑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주시장의 가장 큰 악재예요. 그 중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 추세적으로 이제 계속 내려오다가 일단 하락 강도는 멈춘 겁니다. 하락 강도가 살짝 멈췄어요. 아직은 확장 국면 상단에 확장 국면 영역에 있고, 그리고 서비스업 지수는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시면 유럽 볼까요? 유럽은 제조업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경기 수출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비스업 지수는 이것도 추세적으로는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확장 국면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거는 기대했던 건 50.6 정도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보다 조금 더 버텼다는 긍정적인 이슈 말고는 추세에 대한 부분은 약간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큰 경제 규모로 놓고 보면 지금 유로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중국이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개가 동시에 아랫방향으로 쏟아지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제조업 부분은 세 영역이 모두 다 약하다. 서비스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패턴이지만 한쪽 방향으로 계속 글로벌 경제가 수축 국면으로만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을 생각할 수는 없다. 아직까지는 PMI 지수로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비스업 PMI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왔던 거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기업 실적 때문에 주가가 오르긴 올랐는데 고용 지표는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 지표가 보시면 이거 잡 오프닝, 그러니까 일자리 신규 일자리거든요 숫자가. 근데 신규 일자리가 이렇게 많은 건 좋지만 많다고 해서 추세가 긍정적이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어떤 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외쳐야 되는 건 좋은데 일자리 숫자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추세적으로는 고용 부분에 약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게 오르락내락 하는 게 아니고 추세적으로 밟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추세를. 이거는 점진적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하는 숫자들이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추세적으로. 이제 오르락내락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장기적으로 밀고 올라온다는 뜻은 지금 작년 3월, 4월 이후로 계속 주간 단위로 보면 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대량의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기 때문에 느낌이, 그러니까 전년 대비 얼마나 더 늘었느냐 줄었냐거든요. 이 느낌 좀 없고, 이게 그 챌린저 그레이엔
크리스마스 인코퍼레이션 데이터인데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 데이터가 실제 숫자입니다. 근데 실제 숫자가 이게 작년이고요. 작년 매월. 이게 파란색이 올해 매월이거든요. 물론 작년보다 여기 보시면 올 초에는 작년보다 적은 숫자였는데 6월 들어서 작년보다 많은 숫자의 해고가 나오고 있어요. 숫자가. 근데 마지막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뒤에 보면 고용시장이 여전히 빡빡하고 대규모 정리가 시작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몇 달간 성장 이후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는 일부 지표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거 이외에도 여기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재 감원 수준은 2002년, 2008년 경기 침체 당시 수준에 가깝지는 않지만 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감원하는 추세가 작년까지는 감소됐었는데 작년 하반기 지나고 올 상반기 지나서부터 감원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추세가 강화되면 이 챌린저에 따르면 고용주는 2000년도에 61만 3천 명 감원했는데 2001년도에 195만 6천 명 감원했고 2008년도에는 122만 3천 명 감원했는데 다음에 128만 원을 감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2020년도에는 230만 명 감원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감원 추세가 속도를 붙은 거라면 내년에는 감원 규모가 갑자기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용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는 게 올 여름께 지나고 나면 시장이 좀 불안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고용시장이 좋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해대고 있거든요. 제롬 파월 연준위원장도 그렇고 제닛 옐런도 그렇고 이게 올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내년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 고용시장도 잘 버티질 못하고 좀 세차게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불을 당길 수 있는 요소는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일부 부분적 봉쇄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서비스 업종에서 감원이 확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겨울에 그런 일이 터지면 지표가 그렇게 악화되면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주식시장에. 그래서 감원 부분도 유심히 보는데 일단 긍정적인 것만 시장에 있는 건 아니다. 주식시장을 쳐다볼 때 지금 2.5 올라가고 있지만 이렇게 긍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이게 경기 실물 경제가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보면 뭐 ISM 서비스업은 또 긍정적으로 나오고 기업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이는 고용 지표가 또 이상하게 좀 안 좋은 쪽으로 흐르는 이런 느낌의 뉘앙스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힘이 악화되고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은 아래로 확 세차게 내려갈 가능성은 보이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주식은 일정 부분 상당히 많이 깨졌었는데 그 깨진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주식 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특별히 트리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의 매력도가 좀 올라가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얘가 추세적으로 바닥을 치고 계속 올라가서 강도가 세며 전고점을 돌파해서 후반 사이클을 만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식시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모기 잠겨가지고 오늘 주식 섹터별 움직임을 놓고 보면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대부분 보면 에너지가 다 주식의 하락을 담당했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이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10만 배럴 증산하는데 오펙 이 바이든이 그 사우디를 안이감만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이든이 이 MBS라고 말하죠. 이 왕세자를 좀 비난하면서 선거할 때 트럼프하고 대통령 선거할 때 무기 수출이나 이런 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외교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힌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럴 상황이 이렇게 될지를 그때는 알 수 없었죠. 근데 실제로 필요할 때 그때 내뱉은 발언 때문에 아무런 효과를 못 보는 현상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간 외교, 특히 정상은 이 강대국 미국이잖아요. 미국도 이렇게 미래를 모르고 필요할 때 안 되는 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나라를 오죽하겠습니까? 외교를 한쪽 방향으로만 쳐다보고 단순히 이념 논리만 가지고 외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이게. 특히
대한민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이 펠로시 이분 대만 방문했는데 이분 대통령 그 얘기 잠깐 드리긴 했지만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건지 나이가 많아서 대통령까지는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 왔다가 가지고 대만이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5세대 전투기나 이런 쪽에 뭐 수출을 그러니까 대규모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서라도 받았나요?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 지금 난리잖아요 중국이. 미사일 쏴대고 있고 무기 쏴대고 있고 나한테 아무 짓도 못하고 있어요 대만은. 그리고 그 경제보복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대만은 지금 펠로시가 왔다 가서 도대체 얻은 게 뭐냐 이거죠. 펠로시는 전 세계에 자기 이름은 알렸죠. 대만은 뒤치다거리 하고 있는 거죠. 미국 인문 꿈뻑 죽는 분들한테 잘 보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미국이 우리한테 중요한 우방이긴 하지만 우리 거를 얻을 걸 생각하고 우방하고 같이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다음으로 특이한 건 아까 이 MBS 보여드렸지만 유가가 오늘 급락했거든요. 보시면 유가가 $90 깼습니다 배럴당. 유가는 강력하게 경기 수축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력하게 베팅하고 있는 거죠. 10만 배럴 밑으로 한다는데 지금 유가도 여기 보시면 유가가 주요 지지선이 깨지고 내려왔거든요. 여기가 주요 지지선. 그러니까 배럴당 $90 정도가 주요 지지선인데 그거 약간 상당히 주요 지지선이었는데 깨고 내려왔거든요. 이미 구리는 이전에 깨고 내려왔죠. 아이고 구리를 눌러버렸네요. 구리는 이전에 깨고 내려왔죠. 주요 지지선을. 그래서 원자재 시장은 경기 수축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채권 시장도 녹록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보시면 채권 시장도 보시면 10년국채 수익률이 추세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데 아주 강력하게 무너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 가이드라인 경계 라인에서 지금 왔다 갔다를 하고 있고 5년국채 수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만 3개월국채 수익률은 미국의 연준 기준금리 의미하고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거든요. 그래서 얘는 연준이 지금 2.5잖아요. 그 언저리 구조에 있는데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경기 수축 국면이 상당히 임박하게 되면 미국의 모든 국채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아랫방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기준금리는 계속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올 하반기에서 내년 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기는 녹록치가 않아요. 그런데 내년 5월 정도 되면 금리를 내릴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년 5월께는 모든 국채 수익률이 아랫방향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준금리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채권 시장도 역시 경기가 윗방향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아랫방향으로 경기가 수축하거나 혹은 현재 불안정성을 상당히 띄고 있다. 이런 쪽에 베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자 자산에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한쪽 방향으로 말할 때 추세가 강력할 수 있는 거고요. 혼재된 방향으로 있을 때는 추세가 강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의 탄력은 그 강도를 계속 강하게 유지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미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제지표가 실제로 긍정적으로 나와야만 추세의 탄력이 강할 것 같거든요. 근데 고용지표는 아직까지 우리가 잘 버텨줘야 되는 고용지표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고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거의 다 이제 끝나가고 있죠. 그래서 주식이 탄력을 받은 이 상황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방향성 타진을 못하고 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어떤 뭐 위로 좀 꾸물꾸물 올라가든지 아니면 아래로 살짝 밀리든지 이런 것들을 또 보이고 경제지표들을 넘어가다가 이제 다시 또 10월달 되면 또 실적 발표 시즌으로 돌아가겠죠. 아직은 뭔가 액션을 취하기는 애매모호한 시간인 것 같고요. 이미 계속 말씀드리지만 10월, 11월께 정도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하나 남아 있다면 물가상승률 지수입니다. 다음 주에 아마 나올 건데 다음 주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생각보다 아랫방향으로 움직이는 패턴, 그러니까 강도가 약해지는 패턴이죠. 이걸 보인다면 거기서 다시 한번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이슈는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움직임을 거기서 한 차례 더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기가 좀 난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